여러분, 낡고 오래된 우리 동네가 갑자기 수십억 원짜리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거, 이거 진짜 마법 같지 않으세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한국 부동산의 가장 드라마틱한 변신 과정이죠. 재개발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제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던 일이 현실이 되는 그 위대한 여정.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보시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짧게는 7년, 길게는 막 15년 이상이 걸리는 엄청나게 긴 여정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험난한 관문들을 통과해야 하는 걸까요? 그 모든 단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거대한 여정의 전체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재개발의 씨앗을 심는 단계.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이끌 리더를 뽑고요. 세 번째로는 공식적인 사업 청사진을 그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바로 각자의 몫을 계산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진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재개발의 씨앗 심기입니다. 모든 거대한 프로젝트는 사실 아주 작은 아이디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잖아요. 우리 동네를 바꿔보자는 주민들의 그 막연한 바람이 어떻게 공식적인 행정 절차라는 레일 위에 올라타게 되는지 그 첫걸음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이거예요. 시나 도 같은 지자체에서 이 동네는 좀 낡았으니까 장기적으로 정비가 필요하겠는데? 하고 도시 기본 계획에 딱 포함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특히 재건축의 경우에는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안전진단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D등급, 불량하다, 아니면 2등급, 이거 위험하다, 이런 판정을 받아야만 이 건물은 더 이상 쓰기 힘드니 새로 짓는 게 맞다는 공식적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이 등급을 못 받으면 다음 단계로 안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다? 그럼 이제 게임 시작입니다. 바로 이 말처럼 이제 경주를 시작해도 좋다는 공식적인 출발 신호탄이 터진 거예요. 막연했던 바람이 드디어 현실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는 순간이죠. 자, 이제 정부가 해도 좋다고 허락은 해줬어요. 그럼 이제 공은 누구에게 넘어왔을까요? 바로 주민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이 거대한 사업을 실제로 앞에서 끌고 나갈 우리 동네의 대표, 즉 사업의 리더를 뽑는 과정이에요. 그 첫걸음이 바로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이 추진위원회는 뭐냐면요. 나중에 만들 조합이라는 공식 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러 다니는 일종의 선거운동 본부 같은 거예요. 옆집, 앞집 찾아다니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설득하고 도장도 받고 서명도 받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식적인 조합을 만드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필요한 동의 요건이 좀 다른데 재개발은 전체 소유자의 75% 그리고 땅 면적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고요. 재건축은 더 까다로워요. 전체 소유자 75%는 물론이고 아파트 각 동마다 과반수의 동의를 또 따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죠.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게 정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 조합이라는 게 바로 이 사업의 선장이거든요. 주민들의 압도적인 동의를 얻어서 이 조합이라는 배를 띄우지 못하면요. 재개발이라는 이 위대한 여정은 아예 항구에서 출발조차 못하는 겁니다. 사실상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드디어 주민들의 힘으로 조합이라는 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 상세한 항해 계획을 짜야겠죠. 즉, 어떤 아파트를 지을 건지 공식적인 청사진을 그릴 시간입니다. 이제 조합은 함께 일할 건설사를 선정해서 사업 시행 계획서라는 걸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사업의 모든 것을 담은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몇 동짜리 아파트를 몇 층으로 총 몇 세대를 지을 건지 같은 기본 설계는 물론이고요.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디로 이사 가야 하는지, 그 이주 대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지까지 이 모든 게 이 문서 하나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계획서를 시나 구청에 제출해서 마침내 사업 시행인가라는 도장을 쾅 하고 받잖아요. 그러면 업계에서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8부 능선은 넘었다. 그만큼 이 사업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이 인가가 거의 최종 건축 허가나 다름없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이 사업이 엎어질 가능성은 정말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아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고 또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일 텐데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이 가진 낡은 집이 얼마짜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새 아파트는 얼마인지 그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모든 계산의 출발점은 바로 내가 가진 재산이 얼마짜리인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걸 종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공인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조합원 한 명 한 명의 현재 집과 땅의 가치를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나의 최초 투자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간단한 공식이 모든 조합원의 희비를 가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해요. 자, 내가 새로 받을 아파트의 분양가에서 내 옛날 집의 가치, 이걸 좀 더 정확하게는 권리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플러스가 나오면 그만큼 돈을 더 내야 하는 추가 부담금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가 나왔다? 와, 그럼 대박이죠.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 환급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 계산이 담긴 관리처분 계획이 시청의 최종 승인, 즉 인가를 받으면 이제 정말 서류 작업은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재산 가치, 내가 받을 새 아파트, 내야 할 돈, 이 모든 게 법적으로 완전히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진짜 남은 건 딱 하나. 땅 파고 건물 올리는 일뿐입니다. 와, 정말 길었죠? 수년간의 서류 작업, 수많은 회의와 도장 찍기. 이 모든 게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여정은 책상 앞을 떠나서 진짜 공사 현장으로 갑니다. 그동안 종이 위에만 있던 계획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마지막 단계. 낡은 집이 새 집으로 변신하는 그 과정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과정이 우리 눈에 확확 보이기 시작해요. 살던 주민들이 모두 이사를 나가고 낡은 건물들이 와르르 허물어지고 드디어 새로운 아파트의 뼈대가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반 분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아파트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파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걸로 공사비를 메꾸기 때문에 우리 원래 조합원들이 내야 할 추가 부담금을 확 줄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반 분양이 잘 돼야 사업이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이 장대한 여정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보세요. 맨 처음에 구역 지정되고 2년쯤 뒤에 조합 만들고 한 5년 차에 사업 시행인가 7년 차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그리고 입주까지는 10년이 훌쩍 넘어가죠. 이래서 재개발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긴 호흡이 필요해요. 물론 이 기간은 사업장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끼리 마음이 잘 맞아서 일사천리로 진행되면 7년 만에 끝나는 곳도 있고요. 반대로 내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막 소송 가고 이러면 15년,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딱 하나죠. 이건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인내하고 협력해야만 하는 아주 길고 긴 약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과정을 다 살펴봤는데요. 결국 처음에 던졌던 질문, 우리 집도 새 아파트가 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낡은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이 길고 복잡한 여정을 이해한다는 건요, 우리 동네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변해갈 줄을 미리 읽어내는 눈을 갖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자체거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이 위대한 여정의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